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부부입니다. 오늘은 수면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한다는 게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과에서 내시경 같은 걸 할 때는 수면 마취 하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과에서도 무서움 때문에 수면 치료를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치과에서 하게 되는 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치과에서 이제 수면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잇몸 마취, 부분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는 동일하지만 그 과정 전에 좀 진정될 수 있게 안정될 수 있는 약제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를 마신다든지 그런 치료 자체를 이제 수면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내시경을 예를 들면 자체의 행위는 내시경이라고 하지만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시경이 불편하지 않게끔 마취액을 주입하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에서도 치과 치료에 무서움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약물을 주입을 해서 진정을 얻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랑 수면 치료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수면 치료는 결국 이 진정 치료의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어떤 치료할 때 주로 이제 수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나는 무섭지 않은데 치과 치료만 정말 무서워서 내가 치료 못 받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는 건데도 걱정이 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치과 치료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으로 인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에 공황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치과 치료에 특별히 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제 숨이 막히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면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역 반사가 굉장히 심한 분들 있잖아요. 검진만 받을 때 미러만 들어가도 갑자기 우액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구역감이 많아서 치과 치료 못 받는데 하시는 분들도 수면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를 잘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입 벌리기 힘든 분, 턱관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입을 벌렸을 때 입이 떨려서 치과 치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수면 마취 하에 뭐 개구기를 동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장시간 오랫동안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는 굉장히 흔하잖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심한 분들은 당연히 치과 치료를 받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약간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안 했을 때는 긴장감에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혈압이 이제 기존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당뇨 같은 경우에도 심한 경우엔 마찬가지로 좀 어렵지만, 약간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포도당을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동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전신질환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수면 마취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봤을 때 딱 건강하신데 뭐 좀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면 치료를 한다 이랬을 때 그 과정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제 환자가 내원하셔서 나는 이제 수면 치료를 받고 싶다, 아니면 의사가 봤을 때 수면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은 환자의 병력을 먼저 청취를 하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수면 치료에 적합한 케이스인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수술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숙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수술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수술 전에 뭐 최소 4시간 정도 금식, 네일 아트 같은 것도 금지되잖아요. 금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장비, 뭐 혈중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서 잘 체크가 되려면 네일 아트가 없어야 되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수술 당일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치과에서 뭐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맥박이나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도가 잘 확보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일반적인 이제 치과 치료로 넘어가서 잘 시행이 되면은 환자분은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완전히 잠든 상태는 아니지만 깨고 났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 치과 치료를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깨어나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복실이 있으면 회복실로 옮겨져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분이 이제 잘 깨어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모든 게 다 끝나면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귀가를 하게 될 때는 당일날 뭐 운전이 금지된다든지, 그리고 꼭 보호자가 동반을 해서 함께 귀가를 한다든지 안전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게 됩니다. 수면 치료를 좀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치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호흡이 확보가 돼야지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게 되면 치과 치료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성인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폐 부분이 이제 쪼그라들어서 호흡이 좀 어려운 분들은 아무래도 수면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조금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천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갑자기 치과 치료 중에 응급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수면을 하게 되면 더 대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한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호흡이 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면 치료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신 분들, 아무래도 약물 주입에 태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수면 치료를 가급적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향정신성 약물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효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치료가 적합하진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비만이 심하신 분들도 약효가 아무래도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수면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완전히 이제 금기시되는 건 아니고 수면 치료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수면 치료는 환자의 진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이고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치과에서 하는 수면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검사만 받을 때도 수면약을 복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유독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물이 들어가는 술식이고 입을 벌리게 되고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치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네. 수면 치료를 동반하는 게 아무래도 좀 번거로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는 잘 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치과 치료에 특히나 걱정이 많으시거나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